사실 여기 좀 여유 있게 그려졌는데 이렇게 정말 됐었을까? 이런 물론 여기 이제 궁궐 지역 이런 데니까 그렇지만 이런 집들 살림 집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들어가고 어떤 그 방 하나가 굉장히 커서 그러니까 방 원룸 시스템으로 이게 집들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기록을 토대로 이 통일신라의 좀 고급집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아직까지 이때는 온도를 신라에는 뭐 그렇게 크게 보급은 안 됐죠. 북쪽적인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아마도 이건 여름용 주택, 그러니까 보상용 주택하고 이 겨울용 주택이 좀 별도로 이렇게 나눠졌을 거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겨울용 주택에는 굉장히 두꺼운 벽을 쳐야 되고 창문을 달아야 되고 이런 보온 때문에 그렇고 여름용 건축은 뭐 이건 백세에서부터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시원하게 해야 되고 뭐 두 개가 이제 나눠져서 그러니까 온도는 아직 안 왔지만 하여튼 여름용과 겨울용 건축들이 이게 별동으로 이게 존재했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방 안에 칸막이 벽이 없고 그냥 집 한 채가 이 방 하나인 그러니까 원룸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됐을 거다라는 게 지금 뭐 대략의 생각들이에요. 여기는 제 차를 이렇게 좀 묘사를 즐거운 걸로. 고려시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기록도 잘 없고 가장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이제 고려시대인데 몇 개 추정은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서궁의 고려도경에 나오는 그 개경의 모습을 그림으로 좀 바꿔본 것들인데 하여튼 2층, 3층의 집들이 질비했다 뭐 이런 것들 또 이 탑들, 높은 탑들이 기러기 같지 않았다 뭐 이런 그 기록들을 보면 대략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 굉장히 그 상가가 번화한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비해서는 훨씬 상업이 발달하고 이 도시적 그 삶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풍요로웠던 이런 시대로 해서 뭐 대략 이렇게 한번 그려본 겁니다. 몇 개의 그 고려 불가들의 이 당시의 건축의 모습들이 좀 묘사되지. 이건 살림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귀족의 집 또는 궁궐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겠죠. 대략 보시면 하여튼 굉장히 채색이 되어 있는 기와들을 그러니까 청기와도 썼다는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이런 채색이 되어 있는 것들 단청이 되어 있고 집들의 이 벽들이 상당히 좀 개방적으로 돼서 이제 칸막 이건 아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인지 원래 모습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런 좀 가변적인 플렉서블한 이런 퍼티션들을 썼다는 것들 이런 모습을 보면은 거의 그 온도는 일반화되지 않았고 중국풍으로 다 의자를 놓는 이런 생활들을 했다. 지금 거의 유일하게 쪼가리로 남아있는 고려시대 그림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그린 그림을 다시 모사한 건데 청자로 된 바둑판, 천자로 된 의자 이런 것들이고 내부에 점토를 이게 테라스죠. 점토를 깔았고 이 내부를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희미한 그 커튼들이 이렇게 있어서 내부의 칸막이들이 전부 이렇게 장막으로 나눠져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저를 흥분하게 했던 건 요거예요. 청자. 청자, 이게 부엌에 있어야 되는데 거실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청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싼 그릇이어서 일상 생활용이 아니라 감상용 이런 용으로 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벽화를 그린 이 모습들도 이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상하기 어렵죠? 한옥하면 떠오르는 그 아주 담백한 이런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이 이제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게 이제 귀족들의 집이 되면 주택, 지방에 있는 집들. 그런 이제 고려 사회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 사회는 지방 분권의 사회입니다. 각 지역들의 맹주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족이었다가 나중에 귀족들이 됐고 그 맹주들이 이 개경에 모여 살기보다는 개경에는 이제 그 젊었을 때 살아요. 무슨 골모제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살고 나이가 들면은 항상 자기의 영지로 내려가서 아마 서양의 무슨 영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그 후사를 벌이는 그래서 신라 시대는 없었던 지방의 큰 집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신라시대는 지방에는 전부 노예층들만 지휘하고 있는 건데, 고려시대가 되면은 이 귀족들이 지방의 각지를 점유하면서 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지방의 지형을 해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되고, 그걸 가장 잘 맞는 것이 풍수설이죠. 풍수지리설을 통해서 지형들을 해석을 하고 거기다가 집을 짓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고려시대 일반화됐다라고 이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이 지방의 집들은 아쉽게도 저희가 흔적은 볼 수가 없고, 가장 유사한 게 이 아산에 있는 맹시행당, 지금 남아있는 그 살림집 중에 가장 오래된 거죠. 고려마을. 이 전설적으로는 이 최영 장군이 자기의 그 외손녀의 그 결혼을 기념해서 지참금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재력, 최고 중요하죠, 지금. 모르세요, 이거? 아버지의 재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재력이 중요해요. 우리 세대가 다른 것 같은데. 최영 장군 하면 떠오르는 게 뭐 황금을 돌같이 바로 앞쪽 하잖아. 이 양반 재산이 황금이 돌같이 많았어요. 별로 이렇게 구애를 안 하는 이런 외손녀 결혼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일부가 남은 거고 굉장히 큰 집이에요. 큰 집의 한 부분이 이렇게 잘라져서 남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맹공이가 생긴 건 아니고 나무에 뭐 있었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조선시대의 모습이랑 좀 다른 모습을 보고, 물론 이 내부 인테리어는 사실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리노베이션이 됐을 겁니다. 온돌도 들어가고 마루도 들어가고 하면서 바뀌었을겠지만, 조금 하여튼 이 고식, 좀 이렇게 남아있는 것 중에 최고의 고식이라고 본다면 몇 가지 좀 다른 점들이 보이죠. 여기 보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 문이 세 짝인데, 세 짝의 한 짝마다 이렇게 문설주를 다 보냅니다. 보내서 그걸 고정하게 만든다든가, 뒷모습도 상당히 좌우대칭적인 좀 한옥 스타일이 하는 것 같은 아주 중국집 냄새가 약간 풍기는 이런 모습들의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창들의 모습을 보면 이건 아마 조선시대 이제 조선 초에 달았을 것 같은데, 창들의 이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높낮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이거는 내부에서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렇죠. 아주 구성적으로는 아주 멋있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 문들이 규격화되면서, 조선시대도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옥의 모든 것은 조립을 하는데 문만은 기성제품을 사옵니다. 굉장히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들은 기성 그 어떤 모듈을 갖고 있는 사이즈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된 모습을 하는데 여기는 아직 그렇지 않았다. 고려시대 서민들의 이 주택 어땠을까? 아마 이런 원룸 시스템, 한경도풍에 지금 사실은 게 잘 남아있는 이 온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방 하나를 대비하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직 시스템이 다 완비가 안 돼서 부뚜막을 이제 넓힐 거죠. 아까는 그 고구려 때는 이렇게 벽을 따라서 이렇게 그 굴뚝을 눕혀가지고 온돌 모습을 가졌다면, 여기는 그걸 면적을 좀 확장을 시킨, 다시 말해 이제 부뚜막이 이렇게 넓어진 이런 모습. 여기에 이제 그 살림을 하게 되고, 이쪽에 흙바닥에서 이제 그 생활 가사 공간이 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중에는 여기에 이 벽이 쳐지게 되면서 이제 점차 온돌방으로 바뀌게 되는. 조선시대의 서울의 일제 초의 모습이긴 합니다. 기와집이 종로이된 이게 종로라는 건 아실 거고, 어마어마하게 길이 사실은 넓은 거죠. 길이 되기보다는 길쭉한 광장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건 성 밖에, 이게 동대문이니까 동대문 바깥에 바로 그 지금 신설동 이런 쪽의 모습, 거기 다 초가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조선시대 모습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근데 하여튼 농가라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농가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속체들이 꼭 있었다 이런 것. 또 마당을 중심으로 이 내외 공간에 그
서로 아주 밀접한 이런 관계들을 가졌다는 거 등등이 이제 많이 거론되는 부분들이고, 조선시대로,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아마 그런 특징이 있었을 텐데, 지역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가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좀 서민들의 주택에서는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손쉬운 재료, 그 다음에 그 기술, 전통적인 기술, 이런 걸 응용을 해서 지역적 그 건축들이 많이 만들어져 왔었다. 상간 지역, 뭐, 그 다음에 무슨, 제주도, 뭐, 이런 데 대표적으로. 아마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일 겁니다. 이제 조선시대 그, 소위 기와집들, 사대부들의 주택, 그 시대를 리드했던 이들의 그 주택에 생겨있는 정신, 뭐 이런 것들. 양동마을 풍경이 있죠. 이렇게 이제 밀집되게 이들이 살다 보면, 뭐 다른 얘기 뭐 할 건 없지만 이런 지형을 잘 이용하다 보면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풍경이 되는 그런 뭐랄까 이게 요새 말하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집을 바라보고 이 집에서는 여기를 바라보고 하면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풍경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겠다. 제일 좋아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방가정이 되는 집을 그냥 모델로 제시를 해드리면 굉장히 엄격한 하나의 그 원칙들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죠. 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예제적인 이런 그 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니까 건축도 굉장히 좀 그 자유분방하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른 그 위에 비해서 상당히 그 원칙적인 것들이 지켜져 있는 것들을 보고 단순한 구조 속이지만 이 관가정 집의 매력은 대단히 다양함에 있다. 아주 단순한 전체 속에 다양한 어떤 부분의 체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 집을 대략 그 실내 면적을 계산해보면 한 40평 정도 됩니다. 전용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 집이에요. 넓지 않은 집인데 굉장히 그